HR 뉴스 트렌드 어널러시스.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한 달간의 HR 이슈를 분석합니다. 2021년 12월. 먼저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슈 1. 듀 삼성, 연공 서열을 타파하는 새로운 인사제도 발표. 삼성전자가 임원의 직급을 통합하고 직원의 직급은 사실상 폐기하는 등 실리콘밸리식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평가 및 동료평가를 도입하여 성과만 있다면 누구나 고속 승진할 수 있는 이른바 발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젊고 빠르게 움직이는 뉴삼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전히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올드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슈 2.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해 여행 및 항공업계, 자영업자 다시 막막.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 중이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말 연시 대목을 앞두고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여행 및 항공업계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이슈 3. 기업들도 방역 비상. 출장 및 회식 자제, 재택근무 강화.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해외 출장의 경우 경영상 필수 범위로 제한하고 비대면 보고와 회의를 준수할 것과 사적 모임 자제 등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재택근무 체제의 비중을 늘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과 해외 사업장 관리 등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슈 1. 발전소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용균 씨 3주기 현장 안전체감은 제자리.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로 법이 달라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강화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무려 2,415명에 이르며 특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에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일터입니다. 안전을 보장받고자 요구했던 직접 고용, 인력 충원, 설비 개선 등의 문제들이 3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슈 2. 일자리 창출 효과. 청년층 아닌 고령층에서 나타나. 지난해 총 7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것이었습니다. 2030 청년층의 일자리는 8만 개 증가한 것에 그쳐 청년 고용 창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슈 3. 대규모 사업장 강성 노조 잇따라 당선, 노사관계 우려.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GM 등의 노동조합에서 강성 집행부가 잇따라 당선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노사 합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투쟁 수위가 높은 강성 노조 이미지로 인해 앞으로 노사관계 경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셋째 주입니다. 이슈 1.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노조를 대표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소급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미지급 임금 소급분은 회사 측 추산 최대 6,300억 원, 노조 측 추산 4,800억 원 규모입니다.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즉,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때문에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2심에서는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는 기업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통상 임금이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성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휴일 및 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계약 등 법률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 민법 제2조 1항의 규정. 따라서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쁠 때 노조가 지나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슈 2. 여수국가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 공장 폭발 사고, 현장 노동자 3명 사망. 여수 산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장고 배관 교체 작업 중에 발생하였는데 작업 전 저장고에 가연성 물질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무리한 작업 진행으로 인한 인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슈 3. 방역조치 강화에 자영업자들 집단행동 움직임. 또다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다며 집단 휴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정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넷째 주입니다. 이슈 1. 아빠 육아휴직 4만 명, 10년 전에 비해 20배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한 전체 17만 명 중 아빠의 경우 3만 8,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년 전 불과 2천여 명에 불과하던 아빠 육아휴직자 수에 비하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들 10명 중 6명은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재직 중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산, 급노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이후 복직의 어려움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2. 코로나19 중환자 증가, 그러나 의료 인력은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인데요. 현장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일의 양이 늘고 난이도도 높아졌는데 추가로 배치되는 의료진의 수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올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증원을 요청한 의료 인력은 모두 3,700여 명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30% 정도인 1,200여 명만 승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업무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도 늘고 있어 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마련 등 현장에서의 시급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슈 3. 재계, 신년 경영 앞두고 임원 직급 통폐합 확산. 2022년 새해 경영을 준비하며 재계 임원 직급의 통폐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급을 통폐합하면서 동시에 신임 임원의 진입 연차를 낮추고 있는데요. 경영 일선 전반에서 세대 교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CJ는 사장 이하 6단계 직급을 모두 경영 리더라는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했고 한화나 현대자동차 등도 임원 단계를 축소하였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가 경쟁에 빠르게 대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년 단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슈 1. 택배요금 인상분 공정분배 주장, 일부 택배기사 무기한 파업 몰입.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의 일부 택배기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점유율 50%가량을 차지하는 업계 1위 업체인데요.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업무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후 택배 요금이 170원 인상되었는데요. 노조 측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사측이 가져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와 표준계약서 내의 당일 배송, 주육일제 등의 무리한 근로 조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네 번째 파업으로 인해 택배 현장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송 차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슈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경제계 형사처벌 강하게 비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중대재해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와 과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슈 3.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힘들다는데 20대 창업 크게 늘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지난해 2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중 65%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20대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1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창업까지 감안하면 젊은 자영업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취업문 탓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 반토막 현실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현인재경영연구소는 인사노무 전문가 집단으로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는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